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통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대답을 드렸는데 그게 좀 보기가 싫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휴대폰에도 다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요걸로 볼게요. 먼저 쑥쑥이 88내리님 유튜브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14주 된 주부 임산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고 건너려는 와중에 인도 주차장에 세워졌던 차가 후진하면서 제 팔을 쳤고, 그러니까 차가 후진하면서 팔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로 밀려나게 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각지대다 못 봤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가버렸다는 건데요. 큰일이네요. 저도 처음인지라 당황해서 그대로 차량을 보내고 걸어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요. 이렇게 영상 찍다가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해서 그대로 차량을 보내고 걸어가는 도중에 통증이 있어 바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이고 엑스레이 진통제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신 분들은 이 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진통제도 맞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면 심지어 그냥 마취 없이 꼬매는 그런 어떤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치료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출산 후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출산에서는 아기가 있으니 치료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본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보는 게 나을런지,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태아가 위험할까봐 한의원 전기치료 약침도 솔직히 안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심하게 다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은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아가 태어나고 나서 그것도 인과관계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태아가 태어나가지고 태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물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해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팔을 그냥 친 거고 어떤 그런 큰 사고가 아니었다면은 이 시점에 합의를 봐도 사실은 좀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합의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보험사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 보험사하고 체결을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진단 주수에 따라서 50에서 100 정도 진단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케이스면은 진단은 아마 2-3주, 많이 나와야 이제 3주 나올 것 같고 2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 임산부라는 점을 조금 더 참작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주는 민사합의금은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염자에 해당된다면. 물론 자세한 것은 후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2주 정도의 염자에 해당이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뺑소니를 쳤잖아요. 그러면 따로 형사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형사합의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임산부였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 500은 좀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0선에서 조금 형사합의를, 임산부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제가 손해사정 업무와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민사합의금은 이제 200 정도, 많이 받을 때 얘기예요. 그 정도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는 민사합의금 200 정도, 그 다음에 상대방 뺑소니범한테 받는, 가해자한테 받는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일단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 선이 좋지 않을까. 가면 쓰시고 나오는 분 프로그램 보면 형사합의금 1,300만 원 줘야 됩니다. 1,300만 원 아니면 부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을 까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는 실무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1,300만 원을 가해자한테 부르면 그거 주겠습니까? 안 줘요. 합의 자체가 안 됩니다. 합의 자체가. 1,300만 원 주고 하느니 그냥 내가 벌금 내고 말겠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오버가 된다 싶고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1,000만 원까지는 좀 오버이고,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 형사합의금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이 바나디님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면허구제 업무라 집행유예에 대한 거네요. 네, 푸지님 사례 보겠습니다. 알코올 농도 0.140%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서행 중인 차에 후미와 충돌하였습니다. 7명 인피사고를 내었고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통화만 오가고 형사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 조사만 끝난 상태입니다. 보험 처리를 한 상태이고 반성문은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소 1,000만 원 정도 벌금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23살 대학생입니다. 23세 대학생이라 아까 사실은 이분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조언을 몇 가지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벌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23살짜리가 1,0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지금 진단 7명이 다쳤다고 하니까 7명이면 승합차를 받았다는 소린데 7명이 다친 경우에는 못해도 1,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지금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죠? 보통 300-400 정도 하거든요, 사립대가. 조금 더 올라갔나요? 뭐, 저 때보다는 올라갔겠죠. 하지만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한 4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00이면은 몇 학기입니까? 한 4학기, 2년 동안의 등록금이네요, 거의. 그런 등록금을 갖다가 내라는 건데, 1,600만 원, 1,500만 원을 벌금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에 이번 벌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역장 살아야 돼요.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주는데, 160일 동안, 그럼 몇 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23살짜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조언을 뭐라고 드렸냐면, 검사님께 연락해가지고 차라리 집행유예를 맞겠다라고 얘기해라.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3살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창창하잖아요. 근데 벌금을 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기소유예를 줄 수도 없는 거고, 훈방. 어쨌든 벌금은 때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해라.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학생분, 공무원 할 거냐? 공무원은 아니래요. 공무원 꿈은 없대요. 공무원 못 하거든요, 집행유예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그래? 그러면은 뭐 대기업 들어갈 거 아니면은 집행유예 받고, 일단은 꿈이 좀 좌절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좀 익혀서 들어가라. 왜냐면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벌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할 때 좀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기업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폭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검찰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지금 23살짜리고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형편도 안 좋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집행유예 줘서 사회봉사 하겠다. 사회봉사는 이제 뭐 몇 시간 나오겠죠. 그거를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에 대한 벌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찰청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검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벌금이 많이 나오고 사건은 많은데 벌금은 1,000만 원 단위로 나오니까 이거 돈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내면 좋은데 빚조차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도가 안 돼가지고 1금융, 2금융, 3금융까지 안 돼가지고 사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사채가 뭐 알잖아요. 월 고정 이자가 얼마라는 거. 그거를 23살짜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속된 말로 장기라도 팔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23살짜리가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거죠. 진심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차라리 이건 집행유예 맞아라. 전화를 한번 해봐라. 검사실에. 물론 이제 검사님이 그거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도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검사님, 판사님도 벌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법이 도로교통법 148조에 일단은 사람이 다치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참 이게 법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을 드렸고요. 언제든 저희 유튜브나 그 카페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목격자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양쪽 날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양쪽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사무원입니다. 물론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